There is a house. Impossible is nothing. 자, 이 두 문장의 주어는 무엇일까요? 혹시 주어를 there 혹은 impossible 이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틀렸어요. 왜냐면 이 문장들의 주어는 각각 house와 nothing 이거든요. 자, 이 두 문장은 영어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형태입니다. 이번 주제는 도치입니다. 주어 동사가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근데 그거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 말은 이 도치라는 거가 굉장히 흔하게 벌어집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이게 정상적인 순서입니다. 그런데 너를 나는 사랑해. 사랑해 나는 너를. 이렇게 말하게 되면 따지자면은 이것도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 도치겠죠. 자, 그런데 이런 도치는 왜 하는 겁니까? 너를 나는 사랑해. 이건 너를 강조한 거고, 사랑해 나는 너를. 이거는 사랑해를 강조한 거죠. 느낌이 오시죠? 도치라는 것은 이제 강조하는 것을 앞에다가 이렇게 써주고 싶을 때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말의 경우에는 그냥 나는 너를 사랑해서 너를 이라는 말을 앞에다가 그냥 탁 써주면은 되잖아요. 하지만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영어라는 언어는 순서가 굉장히 절대적인 언어이기 때문이죠. 한국어는 순서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지만 영어에서는 순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A man stands 이렇게 하면은 어떤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번역해 봤을 때 뭔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분명히 주어 동사로 완전한 문장이긴 하지만요. 그쵸? 어떤 한 남자가 서 있어요 라고 하면은 어디에 서 있는지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a man stands on the hill 이런 식으로 on the hill 이라는 전명구까지 나와줘야 의미적으로 완전해집니다. 이래야 어떤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언덕 위에가 되니까요. 근데 이 문장에서 이 사람이 언덕에 서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on the hill을 이렇게 문장 맨 앞으로 보내버리면은 이런 문장이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on the hill이 stand on the hill에서 stand를 설명하고 있었던 애다 보니까 얘가 문두로 가서도 얘가 stand라는 동사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뒤집어져 버려요. on the hill이 stand를 설명하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 on the hill stands a man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가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자, 이런 도치를 장소 부사어 도치라고 하는데요. 무조건 장소 개념은 아니지만 이렇게 자동사 뒤에 부사어구가 쫓아올 때 이 부사를 문두로 빼면 이 부사가 설명하고 있던 동사가 앞으로 나가버리는 이런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a man stands가 나오고 이 녀석의 의미에 맞춰서 on the hill 이라는 전명구가 쫓아오게 되는데 얘가 stand를 설명하고 있다 보니 이 on the hill을 문두로 빼면 강조를 위해서요. 그러면은 이 on the hill은 그대로 stand를 설명하고 싶어서 이 주어 동사가 부득이하게 돌아가 버리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많이 봤었던 표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A man is there. 어떤 한 남자가 있습니다. there. 거기에. 이거 부사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아까 보여드렸던 형태와 같은 거예요. 이 녀석을 문장 앞으로 보내면 전명구를 보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요 is a man이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there is a man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번역할 때 직역을 하면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이지만 사실 그렇게 번역하지 않죠. 그냥 어떤 한 남자가 있어요. 이 정도로 번역을 해버립니다. 이 there라는 부사는 그거 좀 어려운 말로 유도부사라 그러는데 뭐 이런 용어는 모르셔도 되고 방금 위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케이스로 도치된 거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굉장히 편하고요. 이걸 한국말로 옮길 때는 there 이 녀석은 굳이 번역하지 않고요. 그냥 there is a man 하면은 어떤 남자가 있다 이렇게 번역해 주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there is a house 이러면은 집 한 채가 있다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요. 뭐 there is a pen 그러면 펜이 하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가 더 있어요. 보세요. Nothing is impossible. 이러면은 nothing이 주어고 is가 동사고 impossible이 보어인데요. 형용사잖아요, 이 녀석은. 근데 이 녀석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얘도 비동사 때문에 뒤에 의미를 더 완벽하게 해주기 위해서 impossible이란 형용사가 쫓아온 거라 얘를 문두로 이렇게 빼버려도 돼요. 그래서 impossible is nothing. 이렇게 도치를 해도 되는 거죠. 알았죠? 그러면은 어떤 것도 불가능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한국말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게 도치를 하는 기본 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결론을 내려드리면은 자,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기본적인 도치법으로 알고 계십시오. 주어 동사 다음에 주로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나 부사구 이런 게 나오면은 이 녀석을 문두로 빼서 주어 동사를 뒤집어요. 이게 장소 부사어 도치라고 합니다. 근데 무조건 장소는 아니어도 돼요. 동사의 의미에 맞는 부사면 어느 것이든 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nothing is impossible처럼 주어 비동사 뒤에 형용사 보어가 나왔을 때 이 녀석을 문두로 보내서 주어 동사를 뒤집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impossible is nothing 이렇게 돌아가게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 impossible is nothing은 아디다스에서 오랫동안 광고 문구로 썼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요 한국말로 옮기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여러분들 이 문장은 원래 nothing is impossible 이었기 때문에 어느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impossible을 문두로 빼서 도치한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한국에서 광고 문구 카피로 갖다 쓸 때 이 impossible is nothing을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불가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어때요, 여러분? 괜찮지 않나요? 저는 되게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은 어떤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광고 문구라면 좀 멋이 없잖아요. 이 impossible이라는 게 문두로 나가서 도치됐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방금 보여드린 이런 식으로 약간 의역을 보탠 거죠. 그 도치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모든 번역이라는 거가 꼭 그 문법 규칙의 틀에 맞춰가지고 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어를 주어로 번역하지 않아도 내용을 전달할 수 있으면 그게 괜찮은 거예요. 특히 영화 번역 같은 거에서 이런 일이 좀 많이 벌어져가지고 이런 얘기를 예전부터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